이정민의 방방곡곡.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강으로 에릭슨의 8단계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팔팔하게 시작해볼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좌절도 못보고 부정적인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 좌절은 변화와 진화를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다. 좌절은 우리가 성장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면서 인간은 늘 변화하며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극복해야 할 위기와 발달 과업을 제시했다. 위 2기 동안 발달의 과업의 성취 여부를 긍정과 위기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인간 발달은 나이에 따라 과제가 주어지는데 발달 과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5단계설, 칼융의 4단계설, 피아제의 4단계설, 공자의 6단계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생애 주기를 8단계로 나누고 그 중에서 3단계를 어른의 시기로 할애했습니다. 특히 그는 각 시기마다 두 가지 과제, 즉 대립과 균형을 강조했는데 두 가지가 서로 힘 겨루기 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한쪽이 다른 쪽이 이기거나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릭슨은 1902년에 태어나 1994년에 사망했다.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는 혼자서 에릭슨을 키우다 유태인 소아과 의사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에릭슨은 금발과 푸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유태인 친구들로부터 이교도란 놀림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그의 정체성 위기와 혼미에 관한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에릭슨은 소년 시절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역사와 미술을 좋아했으며 틀에 박힌 학교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에릭슨은 고등학교 졸업하자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미술 공부를 위해 1년 동안 유럽 여행을 하였습니다. 에릭슨은 방황하는 예술가처럼 자신을 찾기 위해 구라파를 여행하다가 안나 프로이드를 만나게 되고 그녀가 운영하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안나 프로이드에게 정신분석학을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히틀러의 반유태 정책으로 미국 보스턴에 이주한 후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임명되었고 그곳에서 은퇴를 하였습니다. 에릭슨의 주요 개념 1. 점성의 원리. 점성의 원리란 전 단계의 발달이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는 원리로 모든 인간들은 전생에 걸쳐 그 원리에 따라 발달한다. 두 번째, 자아 정체성. 자신의 사고, 신념, 가치 등 각 개인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자아 정체성 형성은 태어나면서 형성되고 청소년기에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되고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다. 에릭슨의 8단계를 살펴보면 각 단계마다 갈등, 위기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위기와 갈등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보편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였다. 각 단계별로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형성되는데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자아 강점이 획득되고 실패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특정 단계에 성공하지 못하고 해서 그것이 성격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사회적인 도움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은 안나 프로이드에게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로이드 이론에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에릭슨은 전생의 발달을 강조했습니다. 에릭슨은 프로이드와 달리 자아의 발달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아야말로 인간 행동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으며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아와 자기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자아와 자기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의식의 일부분으로 주로 생각과 행동을 외부에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자기는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와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쩔 때 자기 도취라고 할 수도 있고 자아 도취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서로 혼용해 쓰는데도 그리 무리가 없습니다. 인간 발달의 8단계 이론 중에서 각 단계별 특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아동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기 때문에 질풍노도 혹은 주변의 시계라고 합니다.
주변인 시기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보호의 시기 4단계, 우측에는 어린의 시기 3단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8단계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는 영유아 아동기, 이 아동기에서는 학령기하고 학령전기로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우측에는 청장년, 노년, 이렇게 구분하면 입에 착착 달라붙기 때문에 금방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 시기별 나이는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사하게 접근해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아기는 3세, 3 곱하기 2는 6세, 6 곱하기 2는 12세, 12세 곱하기 2는 24세, 24세 곱하기는 48세, 장년기는 65세까지이고 노년기는 65세 이상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 발달 영아기, 이 시기는 신뢰 혹은 불신감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는 부모 혹은 주변인들이 지속적인 사랑을 보여주거나 케어를 받는다면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불신감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보살핌이 필수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올 때마다 엄마는 아이가 왜 오는지 미리 살피고 챙겨준다면 부모로부터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 아이가 올 때마다 무시하고 냅두면 아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불신감이 형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신뢰감 대 불신감은 성인이 되었을 때 대인관계 등을 통해 일생 동안 지속되며 다음 단계의 성격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발달 2단계 유아기, 자신감 혹은 수치심이 생기는 시기이다. 이때부터 아이는 옹알이를 하거나 걷거나 손을 사용할 정도로 성장하게 된다. 이때 부모의 행동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무언가 행동했을 때 부모가 칭찬하고 격려하면 자신감이 형성이 되고, 지적하고 교정하면 자기의심과 수치심이 형성이 된다. 즉, 이 시기는 부모의 언행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아이가 먹을 때 옷에 흘린다고 매번 떠먹여주면 숟가락질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자율성이 형성되지 않고 수치심이 생겨 그냥 의지하고 만다. 아동은 최초로 대소변 가리기를 통해 자기 통제를 배우게 된다. 부모의 과도한 규제나 자기 통제에 실패하게 될 때 아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회의와 수치심에 빠지게 된다. 개인의 성격 중 기본적인 자신감 발달에 가장 관련이 깊어 있는 시기이다. 다시 말해 배변 훈련을 통해 자신의 몸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고 장난감을 선택하는 능력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다. 2단계를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실패하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의심과 수치심으로 연결된다. 이 단계에서 긍정적인 조화를 이루면 의지, 즉 나의 의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 인간 발달의 3단계 학령전기, 이 단계는 주로 유치원에 다니는 시기로 다른 친구들과 놀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자신을 외부의 세계에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 시기부터 아이가 말을 하고 신체도 점점 성장하여 스스로 판단, 사고 능력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타인에 대한 존경과 같은 이타심이 발현되며 이로 인해 자신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때 장래의 희망이 터무니없다고 해서 장래의 희망을 무시하는 행동은 아이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해줄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불신감과 의심으로 무기력한 생각을 갖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황된 이야기에도 믿어주거나 응원해주는 것이 좋다고 에릭슨은 말합니다. 아이의 꿈이 현실성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응원해준다면 이 시기는 아이의 창의성이 성장하는 시기라고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자신의 활동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놀이터에서 자신의 세운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아이와 경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모습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놀이 장면에서 자기 주장이 나타나고 이런 과정에서 좌절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아동은 자기 주도적 행동이 적절한 비율로 성공하면 주도성이 확립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동의 주도성도 위축되고 주도성에 대한 제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이 발달에서 아이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주도성, 즉 리더십의 발달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인간 발달 4단계 학령기, 근면성과 열등감의 시기입니다. 학교 생활과 다른 사회 활동을 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학업이나 숙제를 비롯한 다양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4단계를 성공적으로 해내면 유능감이 획득하게 됩니다. 이때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만나 교육을 받는 시기입니다. 즉 근면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처음으로 선생님에게 평가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선생님의 칭찬과 꾸중이 아이에게는 부모님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에릭슨은 말합니다. 부모님의 언행은 이미 익숙해져 있지만 낯선 선생님의 말은 부모님보다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령기에는 선생님의 말 하나하나가 아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중할 경우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열등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격려하는 분위기를 적당히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래커는 핵가족의 아이는 노블리즈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당시 저는 논두렁에서 메뚜기를 잡고 도랑에서 물고기를 잡고 산에 가서 칡을 캤던 옛 추억이 새삼스럽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퍼즐을 다 맞춘 학생에게 칭찬을 하면 그 학생은 다음에 더 어려운 퍼즐도 해내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맞추지 못한 학생에게 그동안 노력을 칭찬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무시하게 되면 그 아이는 열등감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사와 부모는 아동의 과제 수행을 격려하고 재능을 발견하여 북돋아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 발달 5단계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확립과 혼란의 시기. 이 사진은 저 유명한 에덴의 동쪽 주인공 반항의 아이콘 제임스 딘의 모습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오면서 급격한 신체 변화로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고 사회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 타인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충성심과 의리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는 신체 발달과 정신적 성숙이 언밸런스한 시기라고 합니다. 1m 90cm의 큰 키의 나의 친구는 고등학교 때에 키가 쑥쑥 자라 버스 탈 때 거리의 간판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성장한 키가 부담스러워 그때부터 먹지 않는 콩나물과 우유를 지금도 먹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의 신체는 발달하지만 정신적 성숙함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의 최악의 경우 자아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이 생겨 일탈이 심화될 수 있기에 에릭슨은 이 시기의 갈등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등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기의 청소년은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과 원만히 잘 지내고 인정과 사랑을 받고 지낸다면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해져 정상적인 사회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에 부모님은 아이에게 소홀한데 불량 청소년이랑 같이 어울려 지낸다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역할 혼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소년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지만 정신적으로 독립한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와 같은 질문을 답을 하는 것이다.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는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 학교, 특기와 재능, 꿈, 진로, 외모, 행동, 능력, 가치관 등이다.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면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외모, 친구 문제, 진로, 행동 등과 같은 고민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체성은 나만의 신념, 가치관, 특성에 대한 자신의 내면, 외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마네킹은 정체성이 없는 것이다. 또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속담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세 가지. 첫째, 생물학적, 사회적, 철학적이 있는데 생물학적은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나는 남자이고 너는 여자이다.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나타났어요. 정체성을 바꿔버린 트랜스젠더의 등장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유튜브로 나를 만나는 소중한 나의 구독자이고 저는 유튜브를 통해 구독자님들에게 지식과 감동을 전하는 유튜버입니다. 셋째, 철학적,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는 삶의 의미, 존재 가치를 고민하는 것으로 일생 동안 지웠다가 다른 답을 적어보고 지우는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인간 발달 6단계, 성인기, 친밀감 대 고립감. 사람들은 대부분 20, 30대에 중요한 선택 두 가지를 한다. 누구와 살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지? 배우자와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친밀함의 달성은 아니다. 양보와 희생을 감수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쉽게 말해서 운동자가 될 수도 있고 타인이랑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정상적인 사회를 경험하며 성장했을 경우 타인과의 친밀함을 쌓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사회를 겪었을 경우 친밀함 형성에 불리하며 심한 경우 스스로 폐쇄적인 모습이 되어 홀로 고립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인이 되어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이 없어 종종 외로운 경우 고립감이 형성이 됩니다. 인간 발달 7단계 중년기. 회사에서 월급도 들어오고 승진도 하면서 생산성을 느낀다. 그러나 승진에도 밀리고 실적도 나오지 않으면 침체기를 느낀다. 한 인간으로서 태어나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에 몰두한다. 물론 의식적으로 나는 인류에 무엇을 공헌했는가 라는 질문이 던지지 않기에 생산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아이가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어떤지 평가하고 직장 내에서 내 위치를 계속 돌아보는 것 모두 생산성과 연관이 있다. 이제까지 이룬 성과와 더불어 주변에 남은 것은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데 신체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 침체기를 겪는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자식에 대한 뒷바라지와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부모 세대와 부양 문제까지 겹치게 되어 경제적, 교육적 문제를 함께 끼안아야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잘 걸치면 노후 만족도 증대라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이기심의 발현과 이타심의 부재로 고립이 심화되고 침체 혹은 자폐로 몰릴 수 있다. 인간 발달 8단계 노년기. 노년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로 모이면서 통합감을 느낀다. 노년기는 인생의 마감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보통 이 시기에는 과거에 본인이 걸어온 길이 만족스럽다고 고찰한다면 보람찬 노후를 보내게 되지만 만약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삶에 대한 깊은 고찰을 가진다면 인생의 완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지 않고 고집과 이기심에 치우칠 경우 노인의 여유와 자유로움보다는 추악함이 강해질 것이다. 노년기는 신체적인 노쇠와 직업으로부터 은퇴, 친한 친구나 배우자 죽음 등으로 인하여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런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통합시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오로지 부정적인 평가만 하게 된다면 통합감보다는 절망감에 빠져 인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김광석이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릭슨과 피로이드의 비교 분석표는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릭슨의 8단계로는 청소년기 중심으로 영유아 아동기, 여기서 아동기는 학령정기와 학령기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년 노년기로 단락별로 구분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 나이는 학자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유사하게 접근하면 무난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릭슨의 이론에 따르면 각 단계마다 관여와 위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관여는 각 시기에 발달해야 할 것, 즉
바람직한 것이고 위기는 각 시기에 발달하지 말아야 할 것, 즉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무조건 피해야 하고 관여는 무조건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치우치면 이상한 성격이 됩니다. 김광석이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8강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1호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방언기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굿바이.